네, 뉴스플러스 기자들의 뒷이야기 들어보는 뉴스외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제가 방금 전 뉴스플러스에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들 자리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244분이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자님 벌써 자리해 주셨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추석 잘 보냈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아, 그럼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요즘 코로나고 또 예.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사랑하는 이런 국민이시네요. 모두를 위해서 방역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저도 잘 지키고 조심히 다녀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댓글도 읽어드리고요. 열려있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뉴스외전이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순위를 지금 따지고 계시네요. 진멍크님 2등 축하드립니다. 박수. 아니요, 전 빅토르님께서 2등입니다. 죄송합니다. 빅토르님 죄송하고요. 2등 축하드리고요. 네. 네, 오기저 타임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네, 가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부 인사 아시죠? 뉴스외전 함께하고 있니 친구야? 이렇게 안부 인사 하시면서 한국경제TV 뉴스 채널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 기자 자리해 주셨는데 오늘 네. 어떤 리포트로 함께 하셨나요? 오늘 보셨겠지만 이제 이금융권에서 연체율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좀 잠재부실의 좀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네, 리포트를 준비했었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특히 조금 지금 어렵죠. 이 대출과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정말 좀 그렇죠. 난리인데 이거 만기를 연장을 해줬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특히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금융권이었어요, 그죠? 이금융권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이금융권인가요? 네, 이금융권은 보통 흔히 아시는 뭐 저축은행, 뭐 OK저축은행, 뭐 SBI저축은행 뭐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저축은행들이나 아니면 카드사, 보험사 뭐 이런 은행 외에 다른 금융권에 있는 금융회사들을 좀 이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아닌 이금융권. 그러니까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좀 더 찾으실 수 있겠네요. 이 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은행에 비해서는 문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낮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연체율이 개선됐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당국에서는 네네. 금융당국이 이렇게 자평을 좀, 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정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연체율이 줄어든 건 좋은 거긴 하죠. 사실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 거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 작년 4월부터 이제 코로나 대출 만기가 좀 연장이 되고 이제 상환유예 기간도 미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이제 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연체율이 개선됐다는 것들은 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사실은 뭐 연체율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 잘했다, 이 연체율 개선됐다, 뭐 재정 건전성이 좋다, 뭐 이렇게 네네. 자랑을 했다, 네네. 이런 부분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만기가 이제 끝날 시에는 또 사실 우르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어렸을 적에 뭐 학생 적에 뭐 학습지 같은 거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싱크빙, 뭐 네. 빨간 펜 뭐 이런 거 많이 풀어보셨을 저도 텐데 했습니다. 예. 일주일 뭐 하루하루 조금씩 하면은 이게 뭐 아무리 바쁘거나 뭐 학교를 다녀와서든 뭐 시간이 있어요. 조금씩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걸 한 번에 미뤄가지고 일주일치 숙제를 그 전날 막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게 아무래도 감당할 수 맞아요. 없고 또 하다 보면은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거죠. 네. 뭔가 이게 비유가 딱 와닿는데 저는 이 방학 때 일기 쓸 때 맞아요. 방학 때 일기 쓰는 것처럼. 제일 문제는 사실 이 대출의 비유를 하자면 이 숙제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일기를 이제 안 쓰겠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대출 갚지 네.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도덕적인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예. 네, 제가 오늘 만난 뭐 교수님들이나 좀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 기자가 이금융권의 또 연체율과 관련해가지고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채팅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우리 정 기자에게 냉철한 질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네. 보시면 큰일 났어요. 지금 시청자분 한 분이 삐지셨대요. 지금 왜요? 제가 2등인데 다른 분을 불러가지고 그럴 수 빅토르님 노여움을 푸시고 네. 2등인 거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또 지금 슬기 누나의 충실한 종 호진영 타임이라는데 그렇죠. 장슬기 선배도 같이 저랑 이금융권을 이제 같이 취재하고 있고. 그렇군요. 오늘도 밥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그 충실한 종의 네. 노릇을 잘 오늘도 하고 열심히 있다는 거. 보좌해서 중국 음식 먹고 왔습니다. 중국 음식으로 기운 차리시고 또 취재를 네, 하셨네요.
상황이었고요. 네. 사실 조금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제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에 비해서 아무래도 대출 규모라든지 좀 금액 같은 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1금융권이 훨씬 더 규모가 회사 자체가 크잖아요. 은행, 네네. 뭐 KB 국민은행 이런 데랑 뭐 SBI 저축은행 이런 데는 되게 규모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그 뉴스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원금 상환유예 건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금융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규모는 오히려 은행이 더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 되게 많이 대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금액이 적다고 해서 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도 못 갚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빚이 쌓여서 한 번에 몰린다? 이러면은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우리 금융 피라미드 중에서 밑에 부분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은 좀 신용이 더 부실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이게 사실은 뭐,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저신용자가 많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적게, 그래도 내가 대출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받는 네. 경우잖아요. 이런 점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리포트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점은 네. 다중채무자라는 얘기가 네네.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야 할 대목이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다중채무자가 어떤 거냐면 3개 이상의 금융회사, 그러니까 뭐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식으로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네. 근데 사실 다중채무자들의 경우에 은행에서 전부 빌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뭐 여러 군데에서 뭐 빚이 있고 이러면 또 안 빌려주거든요. 안 되니까 다른 데서 또 문을 두드린 네. 거군요. 그래서 예. 보통 이금융권에서 많이 빌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자료를 보면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분들 중에서 뭐 저축은행의 73%, 뭐 여신전문금융사, 뭐 카드사, 캐피탈사 뭐 이런 부분에서 57%, 또 보험사에서 돈을 빌린 분들 중에 43%가 다중채무자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김지민님께서 바로 이렇게 또 정의를 한번 해주셨어요. 금융사에서 3건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을 네네. 뜻한다. 제2금융권 다중채무자의 경우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그렇죠. 높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특히 요즘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카드론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지난달 기준으로 뭐 몇몇 카드사들의 경우에 뭐 1% 정도 카드론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또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 대출, 뭐 야권 대출이나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보험사에서도 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금리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빌리신 분들은 이제 갚아야 할 게 좀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네요. 그렇군요. 지금 이런 대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들 계속해서 정 기자한테 알려주시고요. 뭐 서중호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한 방에 몰아서 채권을 추심하는 거 아니냐. 이거 빨간 딱지 붙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확실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렇죠. 정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부가? 저도 오늘 제가 뉴스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무조건 뭐 대출 만기를 미루고 뭐 이자를 뭐 천천히 나중에 갚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조금씩 오히려 하는 게 이 금융회사의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차주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그죠. 오늘의 일기는 오늘 써야지 그렇죠.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제가 뭐 취재하면서 많이 뭐 카드사분들이나 뭐 저축은행분들, 보험사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게 물론 다 이해한다. 뭐 요즘 소상공인분들 너무 힘들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긴 어렵지만 이게 본인들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자를 계속 미뤄지고 하니까 이쪽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금융권 상황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네네. 2금융권 뭐 취재를 하셨지만 그렇죠. 1금융권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금융권의 경우는 오히려 금액이 더 커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원, 정부에서 이번 대출 연체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220조 가까이 된다고 220조. 네네네 하고요. 또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대출 연체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0.33%였는데 또 줄긴 했어요. 0.25%로. 근데 똑같은 상황인 거죠, 사실. 그렇구나. 보시면은 그 숫자로는 실제로 줄어들었는데 그 막상 그 현실을 까보면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체율의 기준은 1개월, 한 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설명 주신 교수님 3개월 전에 그래서 명목 연체율이다. 근데 실질 연체율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보이는 데이터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포장지를 잘 포장했다고 해서 지금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좋은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지금 뭐 당국에서 우리가 뭐 자산 건전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점들 좀 우리가 콕 집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카드론 연체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도 카드 쪽도 이금융권 아닌가요? 그렇죠. 카드론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론, 카드사 쪽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금융당국에서는 뭐 대출 조여라 그러니까 카드론의 금리도 인상하는 가운데 이게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좀 그 회사들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어하고 네, 저랑 뭐 통화도 많이 하고 네. 많이 만나 뵙는 분들도 아, 다 힘들다 이거 근데 대놓고 얘기 못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아 저희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거 빨리 주셔야 돼요라고 못하는 게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소상공인분들도 그렇고 뭐 너무 많이 국민분들 힘들어하시니까 다 그렇습니다. 힘든 거 아는데 돈 달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확실히 이제 점진적으로 좀 만기를 유예를 해준다거나 이자를 유예를 해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정부의 정책은 뭐 계속 이 기조로 갈까요? 제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주에 얘기한 건 이제 프리어 워크아웃 제도라든지 좀 이런 제도들을 좀 준비를 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네. 금융당국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계속해서 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좀 저는 걱정이 되는 건 내년 4월 그 만기가 다 끝날 때 네. 우르르 이런 신용 내년 불량자들이 내년 3월 네. 네,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정 기자가 이거 취재 계속 하시면서 좀 느끼셨던 거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해주시죠. 오늘 아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려가지고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시겠지만 아무래도 빌린 다시 할게요.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네네 다시 할게요. 많은 분들이 힘드시고 예. 네 저도 힘드네요. 아, 네. 여러분 뭐 좀 과한 정보지만 저와 이제 동기로서 이제 네. 한국경제TV 막둥이 라인을 맡고 있는데요. 네네. 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아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할게요. 네.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게 2금융권의 경우에 좀 규모가 작다고 해서 좀 1금융권에 비해서 좀 시선이 많이 덜 쏠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게 정말 작은 규모도 갚지 못하는 이런 중저신용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부분들도 그래서 많이 정책 당국에서도 신경 써주시고 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서 결코 지금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정 기자님 보내드리기 전에 또 사랑하는 슬기 선배께 한마디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슬기 선배한테요? 예. 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슬기 선배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경부에서 이제 정호진 기자님 열심히 또 이금융권 취재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오늘 정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 추석 끝나고 지금 또 바로 이렇게 하려니까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저 텐션 요정으로서 조금 텐션 좀 더 올려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으쌰으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분에서 184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가시나요?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셔야죠. 지금 두 번째 기자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뉴스 외전 즐기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